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는 도서에 이어서 또 정민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정민미디어 출판사 측에서 이 도서도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책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책이고요. 보도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서는 정민미디어 출판사 측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책 자체가 내용이 길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알파벳으로 목차를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단어를 토대로 내용은 짧게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의 책이어서 유튜브에서도 부담 없이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마음 명상,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이 쪽수가 상당하거든요. 거의 374쪽까지 있는데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제가 저에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좀 단단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가짐들을 토대로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노력과 내려놓기, 그리고 내면의 요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노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실행하려면 훌륭한 동기와 목표가 필요한 것은 물론 분별력을 가지고 목표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부, 권력, 명성을 얻겠다는 야심을 품다가 20년 뒤 크게 실망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로는 최소한의 충만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면 별로 노력할 가치가 없는 목표의 노예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불교에서는 결과가 동기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한가? 그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나는 노력의 결과로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될까? 내가 타인을 이롭게 한다면 이것은 단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단기적인 일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일인가? 이렇듯 의도는 열정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한다. 일단 노력을 시작하면 긴장과 이완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붓다는 그의 제자 중 노력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릴 때는 완전히 동기를 잃고 긴장이 풀려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어릴 때는 너무 긴장해서 결국 명상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도 현악기 시타르의 일종인 비나 연주자였던 한 제자가 이렇게 한탄하자 붓다가 그에게 물었다.
내 악기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모든 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자 붓다가 이렇게 결론 지었다. 명상도 그와 같다. 이완은 정신을 탁하게 만들 수 있고, 과한 노력은 정신을 피곤하게 하고 동요시킨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규정한 개념인 몰입은 행동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 이르면 행동, 움직임, 생각이 물 흐르듯 연이어 일어난다. 그러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로도 있고 자아에 대한 인식 또한 흐려진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하는 일이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아야 한다. 너무 어려우면 긴장하게 되고 또 너무 쉬우면 지겨워지기 때문이다. 물 흐르는 듯한 몰입은 현재의 순간을 진정 가치 있게 하는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외적 활동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몰입에 돌입할 수 있다. 가령 마음의 본질, 깨달음을 얻은 현존을 응시하는 것도 몰입과 유사한 심오하고도 풍요로운 경험이다. 이때도 나를 지우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잇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원천이다. 나는 80 나이에 칙센트미하이를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에게서는 사려 깊은 타고난 친절함이 뿜어져 나온다.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몸소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예술가들 혹은 장인들은 과잉 노력이나 걷잡을 수 없는 흥분 상태가 작품을 망칠 위험이 있음을 잘 안다. 인내는 성공을 낳지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치는 법이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한 번은 네팔에 있는 우리 승원에서 45일간 하얀 거를 마친 후 시골로 소풍 갔던 적이 있다. 그때 어린 스님들이 달리기 경주를 준비했다. 나는 그 스님들보다 30살이나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름을 떨칠 시간이 왔구나 싶었다. 나는 첫 10m를 쏜살같이 내달리며 아싸! 하고 외쳤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두가 날 따라잡고 앞서 나갔다. 결국 난 꼴찌로 들어왔다. 노력이라는 행위를 잘 관리하고 싶다면 마티유의 4가지 조언. 첫째, 꾸준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마침내 커다란 항아리가 채워진다. 둘째, 자기 자신과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라. 자신의 한계에 격분하거나 가능한 것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시도한 결과가 실패라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셋째, 정신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수많은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며 실패할 경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평정심을 찾아라. 누구도 우리에게서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자유를 앗아가지 못한다. 넷째, 이타적 사랑을 가꿔라. 이타적 사랑은 우리 자신이 겪는 삶의 우여곡절을 다른 눈으로 조망하게 해준다. 유쾌한 노력.
능력을 꽃 피우고 성장하고 위대한 건강과 지혜에 도달하려면 왜 반드시 고생해야만 할까?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삭막한 노 페인, 노 게인의 정신을 예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구호는 완전히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스피노자를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된 후 스피노자의 윤리학 끝 구절을 늘 인용한다. 정서를 억제하는 인간의 힘은 오성에만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 행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은 바로 참 행복에서 나온다. 덧붙여 스피노자는 이 길이 드문 만큼 까다로우며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세네카는 처치법과 치료법을 수시로 바꾸어 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고행을 떠받쳐주는 기둥들은 무엇인가? 연습하면서도 크게 웃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력의 기쁨 한술 첨가하고 싶다면? 알렉상드르의 4가지 조언. 첫째, 뛰어난 치유자 붓다는 적당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력하다 지쳐버리지 않으려면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무엇이 나를 실천하게 하는가? 나를 나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애쓰는가? 둘째, 고행 속에서 마음껏 즐겨라. 우리가 거짓된 열정의 수렁으로 내몰리는 분명한 이유는 자기를 위하거나 진정으로 즐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비말라 키르티는 유마경에서 수행자의 즐거움을 칭송한다. 그렇다. 우리는 덕에 몰두하고 탐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원한을 잊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쾌락으로 빠져들자. 마음껏. 셋째, 서둘러 순순히 휴식을 취하라. 실제로 노력하고 오래 버티고 삶이라는 마라톤을 뛰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로 멈추어 쉴 줄도 알아야 한다. 결국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대담하게 비투쟁을 단행해야 한다.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지극히 자유롭게 하는 질문을 던져보자. 진정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긴장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현명한 친구들 곁을 떠나지 말라. 삶의 길은 온통 전쟁터 같아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탈진하게 만들며 생기를 앗아간다. 우리는 지독하게 낙담한 탓에 혼자 힘만으로는 그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이 벌리는 싸움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잘못을 그에게 털어놓고 완전히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도구 상자를 함께 채우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절망을 날려버리고 자신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를 없애는 강력한 해독제가 된다. 내려놓기. 이것은 대중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이자 대중의 지혜에서 나온 개념이다. 나도 대중 출신이니만큼 대중의 지혜와 대중심리학을 좋아한다. 대중의 지혜와 대중심리학에서는 단순성과 실용주의가 양립한다. 단순하다고 항상 틀리거나 지나치게 단세포적인 법은 없다. 한마디로 말해 내려놓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상황을 통제하거나 그런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그만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그러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잠시 휴직이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전략을 바꾸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려놓기는 완고함을 치료하는 해독제인 셈이다. 그러나 내려놓기가 유익하려면 그 전에 먼저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려놓을 것이 있는 법이다. 가령 어떤 행동이나 논쟁을 시작해서 이미 결과를 얻었거나 앞으로 얻게 되는 경우 등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내려놓기가 아니라 그저 알게 뭐람 하는 마음으로 내팽개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흘려보내기. 명상 수행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나는 주저없이 흘려보내기라고 할 것이다. 이는 혼란의 한복판에서 내면의 전쟁터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경험을 과감히 단행하는 것이다. 분명 난장판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은가. 이건 손을 떼는 것과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심리적 과장, 즉 정신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연대와 참여, 끈기를 호소하는 삶의 비극과 뚜렷하게 구별한다는 뜻이다. 내면의 요요. 눈 깜빡할 사이에 기쁨에서 슬픔으로 떨어뜨리는 내면의 요요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기쁨이 멈출 것이라는 짐작 없이 철저히 기쁨에 젖어 있기란 힘들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면 이 불안함을 영원히 안고 다닐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친다. 그 무엇도 한자리에 고정하지 않기. 이것은 움켜쥐고 내던지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삶의 롤러코스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메일 한 통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이는 마치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듯 이런 감정에서 저런 감정으로 내 감정을 좌우할 수 있는 리모컨을 외부 환경의 손에 맡긴 것과 같다. 좋은 소식이라면 이러한 삶의 롤러코스터를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무조건적인 기쁨을 발견하면 된다. 그 첫걸음은 이 끊임없는 감정의 채널 돌리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기쁨을 맛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기쁨은 우리가 모든 상처에서 치유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지금 당장 번뇌의 한복판에서도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한 완벽한 삶을 기다린다면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위험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앞에서 작가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작가님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책은 한 명의 저자가 책을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세 분의 작가님께서 책을 지으셨는데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크리스토프 앙드레 작가님, 그리고 스위스 출신 철학자인 알렉상드르 졸리앙 작가님, 그리고 불교 승려이자 사진작가인 마티오 리카르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께서 이 책을 지으셨고, 이제 앞서 읽어드렸던 노력, 내려놓기, 내면의 요요 외에도 유익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크리스토프 앙드레, 알렉상드르 졸리앙, 마티오 리카르 작가님께서 지으신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도서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디오북 낭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